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 작가와 함께 배워보는 네, 동양 철학, 네. 오늘도 무비짱님의 1등, 네, 미경민님, 논어편을 진행을 하고 클리어제이님. 있습니다. 어, 근데 의외로 서양 철학 할 때보다 네. 사람이 적어요. 재미가 왜냐면 덜한가? 하지만, 재미라기보다는 음, 논어, 공자 이거는 되게 뭔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느낌이잖아요. 잘 들어본 알지는 느낌이기도 못하지만. 하고 이걸 좀 응,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 독고다이예요. 스스로 공부해갖고 네, 자기한테 맞는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해갖고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싸한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냥, 흔히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있는 동네 아저씨인데, 이 살아생전에는 크게 대부분 빛을 못 보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유명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필 또 살아생전은 또 빛을 못 봤을까? 왜 아, 그렇게?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살아생전에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퍼져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음, 네. 그 모든 그 예술가들이 그게 문제야. 살았을 때는 작품값이 안 올라요. 하긴 그 네. 무슨 뭐 음악이나 미술도 살아있을 때는 별로 뭐 그런데 그렇죠. 끝나고 그 죽고 사람이 나면 부재되는 순간 그 사람의 생산이 중단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게 희소성 같은 이상하네. 거지. 참. 특히나 공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철학을 했던 사람들 그 석가모니를 빼고 나서는 최고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고 음, 진짜 천출이야. 우리 천출. 같은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낸 철학이라는 거지. 그 음, 자수성가 철학으로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 그냥 논어라는 거 자체도 그 동네 아재가 음, 동네 좀 그 말 많은 아재가 했던 얘기 그냥 잡설 같은 걸 모아놓은 거라고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 그럼 그따위 잡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어,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동안 잠재돼 있던 의식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이해해야 돼. 그냥 탁주 한 잔 먹고 느티나무 밑에서 떠드는 아저씨 얘기 같은 건데 왜 이게 후대에 인정을 받았냐?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 말만, 안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진리가 됐나? 라는 과정을 보는 게 음, 중요합니다. 네. 왜? 그걸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음, 응? 그러니까 공자 자신은 평생이 불행했어요. 그리고 공자가 그 당시에 학문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라고 하면 한자가 지금처럼 막그 만자 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많아 봐야 진짜 천자에서 2700자 요 내였어. 음,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그 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많아져 갖고 늘어난 거지. 그 음,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 공자는 한 100자에서 500자 알았으면 많이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같이 겪어봐서 그런 건 아니야. 네. 왜냐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언어의 활용 능력이 네. 그만큼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나중에 한자로 적다 보니까 일종의 경제처럼 중국 글자가 이렇게 다 운율을 맞추잖아. 어? 그렇죠. 사사나 뭐, 삼사나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춘단 네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공자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그걸 운율로 정리를 했어요.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임이 생긴 거야. 요즘 랩처럼. 어허. 뭐 하기 시습지면 뭐 불력 여러와 하면 유붕이 자원방대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의 문구가 이어지는 리듬 라인이 똑같아요. 어, 그러면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 다르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단어들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라임이 있다. 그 라임 중에 반복되는 라임이 중요하냐, 새로 나오는 라임이 중요하냐를 따져보면, 자, 새로 나오는 라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거예요. 다른 내용인 거야. 다른 내용이다. 네, 이게 선의는 이렇게 하고, 악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주어나 목적어는 늘 바뀌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들어가는 서술어는 똑같다는 거야. 논어의 구조 안에서.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이 대립되는 바뀌는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같이 있는 글자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위정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도 뭐 도의 이정, 제지 이형, 그러면 민면이 무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구절 뭐냐면 도의 이덕, 제지 일에 우치 차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위에 보면 도의 이정하고 도지 이덕하고 보면 도는 똑같이 나오죠. 도하고 이는. 네. 도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이고 하나는 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과 덕만 봐. 정치로 가르치느냐, 덕으로 가르치냐 이걸 비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도지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글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에 이런 식구나 뭐 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례할 때는 바뀌는 자가 아니라 라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글자에 진정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식을 갖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공자가 말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 전 세계 문명권 안에서 이른바 법치주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는 이 중국밖에 없었어. 그 법의 근본 원법은 뭐다? 고조선의 팔조근법이었고. 아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법이란 게 없어. 그냥 왕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고조선은 뭐 저희가 그 멤버십에서 한 번 했지만 너무 광대한 영토에 너무 많은 놈들을 기본적으로 거느려야 됐기 때문에 왕의 말빨이 쓰지 않으니 당연스럽게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고대 국가들의 전통적인 통치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2500년 전, 26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에는 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있었다는 거지. 법치 국가에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한세 팔조근법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도 저 법을 따라서 비슷한 걸 만들어 썼다는 얘기고 당시의 왕들은 왕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자가 있을 때는 이제 노나라지만 전국이 쪼개진 거고 그 이전에 가장 추앙받던 나라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은나라는 이게 진짜 중국 국가냐 아니면 고조선의 부속 국가이냐 고조선 그 자체냐라를 놓고 말이 좀 많아. 중국 안에서도. 하지만 주나라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왕들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순, 우탕 뭐 이런 왕들이 있다면 요순 시대에 말하는 이른바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요순, 우탕의 태평성대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평가가 이미 존재했던 때야. 그러니까 잘 국가를 다스린 왕의 선례가 있었을 때 정치를 말해야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공자가 했던 얘기가 네, 도의 지정이기 때문에 도로 사람들을 깨우친다, 가르친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반대되는 게 아니면 정하고 덕이야. 그러면 이제 정으로 가르치는 거는 뭐냐? 정은 법률로 가르치는 거야. 정치 정이죠. 예. 정치에서 있는 정이기도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준법을 통해 갖고 원래 정한 법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제지 이형 형벌로 써갖고 왜냐면 이제 그 법이라는 게 금법이잖아. 사람 죽이지 말고 곡식 훔치지 말고 이런 거를 이제 금지시키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으니까 이거를 형벌로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형벌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피해 나가려고만 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잣대 하에서 이걸로 사람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법만 피해 갖고 어떻게든 다른 궁리를 한다는 거야.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법꾸라지들이 생긴다는 거지. 에이. 야, 이게 2600년 전부터 그랬네. 예언서네 거의. 거의 예언서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법꾸러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이 정치, 법률로서 운영되는 국가의 한계를 공자님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덕과 예로서 사람을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격을 얻게 된다는 거야. 격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른바 개과천선이 되는 경지에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보다는 덕으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덕으로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야. 솔선수범. 네가 먼저 법을 지키고 사람들한테 어질게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줘야 그런 흠없는 지도자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바꿔놓게 된다는 거지. 정말 우리 문 대통령 같은 분을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 나타.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다는 거지. 오늘 있을 수가 그만큼 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하는 게. 네. 결국 이러한 그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후계가 나와야 되잖아. 왕은 개망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왕이 바르게 이렇게 돼갖고 또 이제 막 개천에서 욕나고 뭐 80년대 콩 나는 것처럼 아버지는 개차반인데 아들이 똑똑해갖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안 돼. 왜냐면 그런 성군이 나오게 되면 성장을 못하고 견제를 받고 결국 퇴출되는 상황들을 계속 겪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야 돼야 된다는 면에서 공자도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왕위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결국 이제 왕과 그 왕의 친인척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그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선군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주나라 시절에 그 문왕인 건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왕의 동생이었어. 왕의 동생? 왕의 동생이었는데 그 왕위를 조카한테 물려주는 거를 찬성을 하고 그 왕권을 물려받은 이제 그 조카 왕을 최대한 같이 모시면서 공신으로서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바른 정치의 한 사상으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군자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왕이 태어날 수는 없지만 왕 옆에서 그렇게 이걸 뭐라 그럴까 컨트롤 내지는 보좌? 응? 보좌? 그렇지 보좌. 좋은 단어야. 내가 보좌를 못 받아갖고 네, 그런 단어가 순간 기억이 안 났네. 그러한 보좌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꼭 내가 너한테 그 보좌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망 5제 시절에 주공이라고 불려요. 왕의 아까 얘기했던 네. 주공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주공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그림을 그렇게 이제 아예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왕을 깐 거지. 왕은 이 출세지향적이고 어차피 기득권하고 엮여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갖고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어차피
모지래고 신하가 똑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가르쳤다는 거지. 왕은 포기했네. 그렇지, 그냥. 왕은 포기하는 거지. 야, 저건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는 거고, 왕 옆에 똑똑한 총리가 있어야 돼. 이제 이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졸라 기분 나쁘지. 그러겠네. 근데 일반 애들이 보기에는, 그럼 난 왕 안 하고 총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네. 총리를 지원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겁나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나 없이 이 노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왕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를 바보로 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한테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를 뽑아보려면, 노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쳐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거를 이제 시험 과목에 넣었다는 거죠. 피차 뭐 괜찮은 거네. 그렇지, 서로 이용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신하는 난 왕이 바보일수록 좋아. 그래야 내 권한이 커지니까 이런 거고, 네. 왕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이인자는 많으면 좋아. 그래야 지들끼리 경쟁해서 나한테 열심히 하겠지. 요런 구조가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계속 이어져 온 거야. 그러네. 모든 동양의 왕조부터 시작해갖고 나왔던 구조 안에서 늘 집권을 하게 되면 바보인 척 하면서 밑에 애들을 키워가지고 이인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박정희가 잘했고, 옛날 모택동이 잘했고, 과거에 유명했던 왕들이 잘했던, 세종대왕이 잘했던 그런 거야. 지네들끼리 붕당을 시켜요. 더 왕한테 충성할 수 있도록. 뭐 사실 박근혜도 뭐 멍청한 거 다 아는데. 그렇지. 거기서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친박이니 뭐 비박이니 그렇지. 그 하면서 밑에 난리는. 있던 애들이 오히려 더 충성하게 되는 아주 역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는 위정절한 놈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법꾸라지고 어떻게든 지 이득을 채우려는 놈만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네. 하긴 최순실 옆에 있는 거 알면서도 유승민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같이 해먹을 만하거든. 그러니까. 걔가 보기엔 최순실이 멍청할수록 자기 몫이 커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치 프레임 단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뭘 달았냐면 요 얘기만 하고 딱 끝났으면 이게 아주 정치에 대한 이정으로서의 완벽한 내용이 됐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쓸데없는 걸 달아요. 내가 15세 학문을 해갖고 뜻을 이뤘고 30이 돼서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을 세웠고 요게 이제 50의 지우학 15의 지우학하고 30의 이립을 하고 40의 부록을 흔들리지 않았고 50의 지천명을 알고 60의 이순이 되었으며 70이 와서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자의 도처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서전이에요. 네. 그냥? 예. 15살에 공부의 뜻을 두게 됐다. 15살에 입시학원을 차렸어. 30에 이립을 했다. 30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네. 40에 부록이 됐다. 네. 요때 처음으로 고관에 올라가죠. 50에 지천명을 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새롭게 취직을 하러 돌아다녀 보죠. 60이 돼서 이순이 됐다. 이 10년 동안 겁나게 욕을 먹었어. 저 새끼 도종놈이야. 저거 천민 출신이야. 사세. 그래서 욕을 먹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욕을 들어도 괜찮은 경지에 왔어. 하긴 악플을 많이 받다 보면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그래갖고 하든지 낙향을 말든지. 했어.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을 한 거야. 70에 내 맘대로 됐다. 낙향을 하고 나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는 자기 말한 거를 사람들이 다 믿었죠. 자기 인생의 그냥 투영인 거예요. 개사기라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자에 대한 현실판. 공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에헤, 일단 잡사봐. 일단 태어났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16살짜리 무당 엄마와 60살짜리 동네 그 돈 많은 땅 부자 할아버지 그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6살에 이제 양부모가 이제 전부 돌아가시게 되고 본가에서는 안 받아주는 바람에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천민층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문의 뜻을 둔 게 아니고 요때 창업을 합니다. 창업으로 뭘 했냐면 당내식 전문가, 장의사가 돼요. 아, 장의사가 돼요? 네. 근데 왜 장의사가 되느냐? 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장례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에는 큰 의미가 없지. 막 일부 다처럼 막 매일 밤 결혼식을 치르는데 그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나? 근데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잔치를 하면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축의금을 나누잖아요. 아, 이때도 축의금 나눴나요? 당연하죠. 그때도 당연히 부의를 해야 되고 축의가 아니지, 그렇지. 온 사람한테 밥 먹여야 되고 부죠. 예. 고마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장례 절차들을 당시에 누가 했다? 무당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위로한다고 앞에서 계속 징치고 곡하고 노래 부르고 여기에 이제 음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을 차리고 거기에 헌화를 하고 제단을 꾸미고 여기에 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는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렇겠네. 그래서 이 업을 그냥 차린 거예요. 엄마 하시던 걸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하던 걸 해야 돼. 그렇지. 전문적인 분야. 자기 주변에서 배운 분야를 해야 했던 돼요. 걸 계속 해야 돼.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자가 됐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부자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부장품들을 같이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장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공자가 이걸 도굴했다라고 하는 예? 실제로 도굴꾼이라고. 도굴꾼이었다. 협작꾼 도둑놈이었다라고 하는 그 모함들이 많이 있었어. 헐. 근데 어찌 됐거나 공자의 그 성공 과정이라든지 네. 나이 20에 결혼할 때 웬만큼 좀 말하자면 천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양갓집 귀수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게 좀 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당시에서 뭘 해서 벌었겠냐고. 패거리들하고 도굴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헐. 뭐 어차피 이건 종교가 아니니까. 아니, 장래 저게 사업이 잘 됐을 수도 있죠. 너무나 잘 되지. 왜? 이게 기본적으로 잘한다 소문이 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예나 악 같은 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화려하잖아. 공자가 장례를 해주면 럭셔리인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공자네 장의사를 찾았고 그래서 공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0살 돼갖고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해갖고 조그마한 관직이라도 이제 관직에 나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얘가 공부한 거는 장례의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장례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야. 공자가 늘 가르쳤다고 하는 예, 악, 그 다음에 서, 수, 이런 것들이 사실 따져보면 장례식장에서 쓰이거나, 있었던 그 행색,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 자, 이걸 갖고 공무원 사회에다 적용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일단 상사가 오면 접대를 깍듯이 하고, 왕한테,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나 이런 걸 보낼 때도 정확하게, 운율과 문구를 정확하게 쓰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악을 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얘는 매뉴얼이 있어. 뭔가 배운 티가 나. 뭐 요런 식의 이제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걸로 해갖고 출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공주한테 와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는데? 라는 식의 이제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 생활에 매뉴얼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공자가 나중에 학원을 차려요. 제자들을 모았다고 하는 게 네. 일종의 요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문 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은 네가 알아서 배워오는 거고 예절 교육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을 만나면 왕을 만나면 90도 폴더고 조금 상사면 45도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예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음악을 꼭 가르쳤어요. 항상 주변에 음악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행사가 있어서 왕 임금님 납시오 그럴 때 그냥 냅두고 지나가는 것보다 악사 몇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음악 한번 쫙 틀어주면 입장하는 사람 뽀대 나잖아. 이런 것들을 정형화 시켰어요. 그놈의 뽀대. 그리고 활쏘기라든지 승마라든지 네. 이런 그 체력 단련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글씨 이쁘게 쓰는 법. 군대 가서 행정병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야? 차트 글씨 이쁘게 써야 되잖아. 칸 맞추고 그러니까 간격 맞추고 이런 거. 공문서를 쓰는데 네. 글씨를 이쁘게 쓰면 그거를 받아보는 상사가 기분이 어때? 이 새끼 일 좀 하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글쓰기를 가르치고 네. 그다음 수학을 가르친 거야. 수학. 수학? 예.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상사가 물어봐. 야, 지금 창고에 비단이 몇 필이나 있어. 딱 얘기했을 때 수학 개념이 없는 놈은 어버버 한단 말이야. 세봐야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계로 알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야. 왜? 제사 지낼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축의금하고 내주는 거마비 빼고 나서 얼마 남는지 정산하는데 전문가였거든. 수학을 딱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저기 이번에 세금 거둔 거 뭐 비단 재고 어떻게 돼? 내 200필 받아갖고요. 150필 상납하고 50필 남아있어. 쫙쫙 나오거든. 이게 공무원한테 너무 필요한 자질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이야, 희한하네. 그래서 이걸 배웠다. 공자 학원에서 이걸 배웠다 그러면 이건 거의 무추천 그냥 취직인 거지. 별거 아니에요. 제자 백가. 네. 출세하려면 공자가 어려서 익히고 그 익힌 걸로 갖고 30살에 취직해서 50살까지 말하자면 준 공무원 하면서 써먹었던 공자의 재주를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야. 이게 국가시험 매뉴얼이 된 이유가 그건 겁니다. 뭔가 비서학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공무원이라고 뽑아와야 맨날 깡통인 놈을 뽑거나 왕 제자를 뽑으니까 답답하거든. 근데 공자학원 나온 놈 뽑으면 어떻게 돼? 잘해. 똘똘하게 일을 잘해. 그래서 공자가 중국 정치 철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공자한테 배우기 위해 사람이 3,000명씩 모였던 거예요. 야. 별거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에듀윌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공자 학원이 공자가 있었던 있었다. 거지. 공무원 시험 합격은 네. 공자. 그렇죠. 네. 탁현민 천재행정가 얘기했는데 네. 탁현민 같은 애들을 키워내는. 네. 탁현민처럼 학원 차리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동업하자고 해볼까? 하여튼 당시에 이제 그 법치를 지향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 똘똘한 애들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공자가 가르치는 학문만큼 편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논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공자 학원이 중심이 돼갖고 그 광대한 전국 시대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 공자의 제자들을 취업시켰다는 거지. 그럼 걔네들이 가갖고 나중에 뭐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 왔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저희 스승님한테 배워서 그랬습니다. 우리 공자학원 출신이야. 그럼 우리 공자학원 출신이야. 내 13기고 너 몇 기? 오 그래? 그럼 너 바로 그럼 내 밑으로 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코미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논어의 진리.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문구적 해석만으로 이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없었던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공자의 신드롬이 오늘날 그 논어의 신드롬이 됐는데 이게 무려 2,500년 동안 이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 배워지는 거고 일종의 교육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그 만들어진 예와 이런 것들을 또는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유학과 성리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태져 나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 갖고 논어의 50%를 이미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네. 좀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왜냐면 이게 우리 생활 안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를 이해하는데 대한민국 안에 행정이라든지 관료들의 문제점, 허술한 점, 왜 일본이나 중국이 저 따위밖에 정치가 안 되나는 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갖고 있는 강의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리는 송 작가 멤버십 출신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 가갖고 너 이거 멤버십 방송 얼마나 들었어?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교양 지수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본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